토크쇼의 최신 뉴스, 사진, 비디오 클립, 비즈쇼별, 설명할 수 없는 별의 비밀 뒤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인 잔이윤 본명 윤종승 씨가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습니다. 잔이윤 나이 향년 84세로 국내에서도 유명했던 원로 코미디언입니다. 특히 잔이윤은 국내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TV 토크쇼를 선보인 코미디언으로 토크쇼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잔이윤은 미국에서 살았지만 충북 음성 출신입니다. 잔이윤은 청년 시절 서울대 음대에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 반대로 뜻을 접은 후 미군 부대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면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또한 서울 충무로에서 영화 스태프로 활동하며 영화 감독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삶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은 1977년 미국 MBC 인기 프로그램 투나잇쇼에 출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잔이윤은 진행자 자니 카슨에게 발탁돼 아시아인 최초로 무대에 올랐었습니다. 특히 잔이윤은 30차례 이상 출연하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후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청자에게 본격적으로 잔이윤이라는 존재가 각인된 시기는 1989년부터입니다. 이때 첫 방송된 KBS의 잔이윤쇼 통해 그는 국민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미국식 토크쇼였습니다. 보조 MC로는 가수 조영남이 맡았는데 덕분에 조영남도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해당 프로는 오래가지 못하고 1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잔이윤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KBS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 나는 정치 코미디와 섹시 코미디를 즐겼는데 제재를 많이 받았다. 즉 잔이윤쇼가 폐지된 것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닌 정부의 압박으로 폐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이윤쇼가 성공하면서 90년대 방송가에는 이런 프로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잔이윤쇼, 위 뒤를 이은 주병진쇼, 서세원쇼, 이홍렬쇼는 모두 크게 성공하며 토크쇼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던 잔이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잔이윤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잔이윤의 발탁을 두고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결국 그는 관광공사 사장이 아닌 감사에 임명됐습니다. 관광공사 노조는 이를 두고서도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했고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잔이윤의 관광공사 감사 임명은 낙하산 짓이었고 여기에 반대하다 사임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이건 아휴 답이 안 나오는 낙하산 정책 인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잔이윤은 관광공사 감사 임기 종료를 앞두고 뇌출혈로 병상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결국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투병 생활을 시작했으며 말년에는 치매까지 앓고 말았습니다. 잔이윤은 지난 4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LA 위 아람브라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으나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잔이윤 사망 이유는 오랜 지명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잔이윤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메디컬 센터에 기증된다고 합니다. 또한 잔이윤 장례는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잔이윤 빈소는 따로 국내에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니 카슨쇼에 다수 출연을 했던 잔이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칭송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잔이윤쇼를 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기도 하였고 그만의 스탠딩 코미디에 대해서 지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잔이윤이 미국 시간 지난 8일 별세를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잔이윤의 별세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를 추억하게 하였는데 단순히 그는 우리나라에서 스탠딩 코미디 혹은 자신의 이름을 브랜딩해서 만들어낸 쇼의 창시자 그 이상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방송에서 얼굴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들어가게 되어 오히려 많은 오욕과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방송을 통해서 잔이윤의 소식은 그 자신을 통해서는 들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혼 소식과 함께 치매 소식이 같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방송을 통해 보게 된 그의 얼굴 그리고 그의 모습은 과거의 영광은 더 이상 사라지고 없었고 자신의 기억을 그 영광된 시기에 박제시켜 놓은 상태로 기억을 더 이상 축적시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계시다가 결국 지난 8일 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별세 소식에 이홍렬과 같은 코미디언은 추모를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이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잔이윤의 별세 소식 즉 사망 소식에 아쉬운 점 혹은 안타까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참 개그맨 혹은 코미디언이 나이가 있고 연로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예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봉서와 같이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개그맨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코미디언은 혹은 개그맨은 나이가 있어 연로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소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하였습니다. 1945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뒤에 한국전쟁을 거쳤고 그리고 독재 시기를 거쳐서 단번에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복지 국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의 사람들,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미래의 이야기,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잔이윤의 별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감흥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추억할 자리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잔이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입니다. 그러면서 방송인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치매의 근황을 보여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였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안타까움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잔이윤의 죽음 소식에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를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과거는 잊혀지게 될 운명이니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몰락과 잔이윤 한국관광공사 사장 사태. 잔이윤 참 묘한 사람이다. 잔이윤이 한국 방송가에는 어느 날 마른 하늘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그가 미국에서 얻은 명성을 발판으로 한국 방송가의 진출의 문을 연 것은 저들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1989-1990년 잔이윤 쇼를 진행하면서였다. 이 무렵 나는 미군방위 카투사로 근무 중이었다. 그 화려한 등장에 견주어 그가 이끈 토크쇼는 1년 만에 단명하고 말았는데 그에 대해 훗날 당시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었고 방송에서도 제한된 것들이 많았다. 열심히 방송을 해도 편집당하기 일쑤였다. 나는 정치 섹시 코미디를 즐겼는데 이에 대한 제재를 많이 받았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절반만 받아들여야지 않을까 싶다. 그의 등장이 하도 화려했기에 나 역시 그가 이끄는 잔이윤 쇼를 자주 시청하기는 했거니와 전반으로 보아 뭐랄까? 그 코드가 전혀 이른바 한국적 정서와는 맞지 아니했다고 기억한다. 저 말대로 그가 꿈꾸는 정치풍자 섹스 코미디를 맘껏 펼쳤다 해도 과연 그 코드가 당시 한국인 심성에 파고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함이 있다. 그러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가 내세우는 강점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었다. 암튼 저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럼에도 그는 토크쇼라는 새로운 흐름을 방송가에 초래했다. 이 점에서는 상당한 공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 기억이 정확한지 자신은 없으나 잔이윤 발탁을 고리로 삼아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른 재미교포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 역시 지대하게 높아졌다고 기억한다. 그리하여 그런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자주 소개되기도 했다. 또 하나 잔이윤과 관련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대목은 한국관광공사 파동이다. 그와 같은 명망을 지닌 해외 교포들은 언제나 정치권의 유혹에 시달린다. 그런 점에서 잔이윤은 예외가 아니었고 그런 유혹을 덥석 물었다. 박근혜 캠프에 몸을 담은 것이다. 그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을 것이다. 그를 위해 선거운동을 나름 열심히 해줬다고 생각했음인지 박근혜 정부는 권력장악과 더불어 그에게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제위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인사였다. 내가 한국관광공사 출신이라 이런 말 한다고 해도 좋겠지만 관광은 아무나 먹어도 되는 인절미가 아니다. 한국관광의 비극은 인절미였다는 사실이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군바리들이 내리꽂혔다. 내가 관광공사에 입사한 1991년 당시만 해도 사장이 해군소장 출신 군발이었고 감사가 육군소장 출신 군발이었다. 그런 군바리들이 무에 관광에 조예가 있겠는가? 그네들 관심은 언제나 군바리 선배 노태우 대통령이 제주 중문단지에 들리면 어떤 음식을 대접하느냐 그 문제로 고심했을 뿐이다.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줄곧 관광공사 사장에 꽂혔기에 누구나 주어도 되는 인절미로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잔이윤 본인의 선택이었다. 그런 자리를 제의해도 나는 거절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물었다. 다시 말해 관광공사 사장을 하겠다는 욕심을 낸 것이다. 이 사태는 결국 박근혜 정부 몰락을 최촉하고 만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진룡. 이 깐깐한 양반이 아무리 대통령 생각이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안 된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러면 사장 대신 감사에 앉히는 것으로 낙찰을 받다. 문체부가 우려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봐도 관광공사 사장 자이윤은 웃기는 일이었다. 관광 전문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미 잔이윤은 당시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 무렵 잔이윤이 이런저런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건강 상태가 심히 우려를 샀다. 이 건강 우려는 결국 이내 현실이 되었으니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재직하는 상태에서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만 것이다. 그가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되었을 적에 내가 그랬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뇌내를 어찌 갖다 놓는단 말인가. 한데 다른 사안에서도 사사건건 청와대 핵심과 부닥친 유진룡은 결국 이 잔이윤 사장 내정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물러나고 만다. 그렇게 물러난 유진룡은 얼마 뒤 박근혜 정권의 비수를 꽂는다.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것이다. 세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제1공신으로 JTBC와 손석희를 꼽는 시각이 많으나 나는 그 절반의 공로는 유진룡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의 블랙리스트 폭로로 기춘대원군 김기춘과 후임 문체부 장관 조윤선이 특검에 걸려 감방에 갔다. 박근혜 정권이 기댈 곳은 더는 없어졌다. 따라서 나는 자이윤 관광공사 사태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부른 일대 사건으로 본다. 다음은 청중의 의견입니다. 사람 앞일은 절대 모른다는 게 맞네. 잘 나갈 때 조심하고 행동하는 게 진심 말이 맞다. 사기꾼이던 뭐던 저 사람 아니면 돌봐줄 사람도 없잖아요. 대통이든 어느 유명인이든 지금 방송하는 당신들도 늙으면 똑같다.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